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은 반도체 저평가 주식 딱 3개입니다. 외국인이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에 따라 뒤따라서 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기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기업에 관심을 둬야 할지,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따라서 실적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댓글로 많은 분들이 좀 건강해라, 좀 응원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댓글 많이 보니까 한 줄씩이라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좀 감사한 마음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외국인이 바닥에서 어떤 기업을 사고 있느냐, 그리고 반도체 중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도 뭐가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이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이 얼추 여러 보고서들을 합쳐보니까 이쯤 되겠다 싶은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7일 또는 8일에 2025년도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전망인데, 뭐 아시다시피 이 디램 가격이라든가 반도체 가격이 엄청 올랐고 이 주문도 엄청 몰렸기 때문에 4분기 실적부터가 진짜 이 메모리 사이클의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 1개월 내 보고서를 낸 증권사 10곳의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그러니까 2025년도 4분기는 영업이익이 18조 9,930억 원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온 건 아닌데 한 이쯤 될 것 같다라고 전망이 나온 거죠. 그럼 사실상 시장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은 이것보다 더 좋게 나와야겠죠. 18조 9천억이 아니라 뭐 19조 이상 나와줘야 그래도 시장이 좀 어느 정도 기대에 충족하겠죠. 그리고 전체 영업이익 중 약 16조 원 이상이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에서 나올 걸로 분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할진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이 DS가 적자를 내고 이 스마트폰에서 적자를 메꾸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8조 9천억, 한 19조 정도에서 16조를 지금 반도체에서 낸다라는 거는 엄청난 일이죠. 정말 불과 지금부터 한 3년 전 일입니다. 3년 전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계속 적자 내고 있을 때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3년 만에 정말 이 복덩이로 돌아왔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IBK증권은 영업이익을 21조 7,460억 원으로 사실 뭐 전망치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IBK증권 혼자 좀 측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다른 데는 한 19조 정도로 봤는데 여기만 지금 21조, 거의 22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망치가 그만큼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까봐야 알겠지만 이 삼성전자 주가에 지금 이 기대치가 계속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13만 전자를 가뿐하게 넘어서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 7%씩 상승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아니 없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정말 대단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SK하이닉스도 지지 않는다. 나도 HBM 관련해가지고 이런 성장세가 앞으로 나올 겁니다. 라고 기대감을 좀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자사의 이 언론을 통해서, 이 뉴스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망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발표를 한 거예요. SK하이닉스는 AI 서버용 HBM3 이왕 HBM4 중심의 제품 공급 체계를 강화해 고성능 메모리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HBM에서는 뭐 내가 1등 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지금 삼성전자가 바짝 쫓고 있는데 뭐 내가 이기지 않겠냐 뭐 이런 자신감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SK하이닉스에 따르면 AI 학습과 추론 작업이 확대되면서 서버 한 대당 D램과 HBM 탑재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거를 다들 들어는 봤을 거예요. 이제 계속 HBM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LPDDR이라든가
이런 이 범용 D램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본 적은 없을 건데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체제를 확보를 했다며 HBM3와 HBM4 두 세대 제품을 동시에 운영하는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도에 아마 HBM 출하량 가운데 HBM3E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분의 2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HBM이 이제 차세대 이 첨단 반도체 중심으로만 이제 이 판매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내후년이 되면 더 기대감이 커지겠죠.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도 사실 삼성전자에 뒤지지 않는다, 내가 앞으로 좀 더 성장세가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보시면은 이제 서버 한 대당 D램과 HBM 탑재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 뭔 소린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이 HBM과 LPDDR이 들어가는 AI 가속기입니다. 그래서 그레이스 호퍼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블랙엘 전 버전이고요. 이제 이게 호퍼 GPU입니다. 가운데 있는 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이게 그레이스 CPU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GPU, 그 다음에 이게 CPU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하나가 우리는 AI 가속기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보면은 GPU가 있고요. 그 옆에 검은 색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보시면은 6개의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밑에 CPU 같은 경우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 6개의 호퍼에 달려있는 게 이게 HBM3입니다. 그래서 HBM3가 6스택, 그래서 6개가 달려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CPU에는 LPDDR, 로우 파워 5X가 이제 다 4개씩 해서 8개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HBM은 6개, LPDDR은 8개가 달려있는 게 그레이스 호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오는 게 뭐냐면 그 다음 블랙엘로 넘어와요. 근데 블랙엘로 넘어오니까 한 판에 GPU가 2개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1개가 들어갔었는데 여기는 블랙엘이 하나, 2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스 CPU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2개랑 하나가 세트예요. 이게 AI 가속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를 우리는 GB200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B200을 72개를 연결하면은 G200, GB200, NV링크 72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연결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AI 가속기 중 하나고요. 이제 이거를 뽑아서 여러분들이 이 한 패드 한 개를 이제 우리가 렉이라고 하죠. 이런 렉에다가 꽂으면 요만큼 차지하는 거예요. 얘가 요만큼 차지하고 이거를 이렇게 막 쌓는 겁니다. 렉에다가. 그래서 쌓으면 이 렉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AI 서버 렉 하나, 이제 캐비넷이죠. 그 하나가 되는 거고, 이게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게 데이터 센터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8개, 여기는 이제 HBM이 6개였죠. 여기는 HBM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8개입니다. 8개 GPU 하나, 8개 역시나 GPU 하나. 그래서 블랙엘에는 HBM이 8개가 들어가는데 총 이제 2개니까 16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LPDDR이 들어가는데, LPDDR이 여기는 8개가 들어갔죠. 여기는 여기 8개, 여기 8개 해서 16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LPDDR5X 16개, HBM도 결국엔 2개 합쳐서 16개 해서 하나 AI 가속기에 지금 거의 D램이 32개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는 HBM이 6개였고 지금 LPDDR이 8개였죠. 근데 지금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래서 이렇게 개수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사용하는 GPU가 많아질수록 더 좋은 HBM에 더 많은 양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뭡니까? 그게 이제 베라 루빈입니다. 근데 방금 전까지는 이제 그레이스 호퍼, 그레이스 블랙엘이었잖아요. 왜 그랬냐면은 CPU가 그레이스니까. 근데 얘는 왜 베라겠어요? CPU가 베라입니다. 그래서 베라 루빈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베라 CPU고요. 위에가 이제 이 GPU 루빈입니다. 근데 이 루빈은 이제 개수는 똑같아요. 8개, 똑같이 8개 들어갑니다. 그 대신에 HBM3가 아니라 HBM4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HBM4가 들어가니까 HBM4 16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 둘, 총 8개씩 합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레이스 CPU 이가 업그레이드 돼서 베라 CPU로 올라오니까 뭐가 바뀌어야 돼요? 네, LPDR의 개수가 바뀌어야겠죠. 방금 전에 16개였습니다.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 몇 개? 8개가 4개. 그죠? 그러면은 8개가 4개면 32개죠. 그래서 LPDDR이 32개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여기는 똑같이 16개지만 HBM4로 업그레이드 된 게 16개 들어가고, 그래서 이 AI 가속기가 업그레이드가 될수록 성장할수록 안에 들어가는 디램이라든가 HBM 개수 성능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있는 수준으로도 부족하고 앞으로 수요는 더 늘어나고, 그럼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입장에서가 을이 아니라 갑의 위치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됐습니다. 뭔 소린가? 왜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이 베라 루빈입니다. 이게 이제 2026년도에 출시가 될 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게 이제 막 블랙웰을 쓰는 거고, 앞으로 시간이 좀 지나면 베라 루빈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뭐가 부족하냐?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업체별 신규 디램 투자가 가능한 웨이퍼의 캐파는 삼성전자가 한 월에, 이거는 월 기준입니다, 12만 장,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한 9만 장, 마이크론은 훨씬 더 적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디램을 투자를 해서 늘린다고 해도 그 규모가 좀 제한적이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이 40장과 SK하이닉스 M15X의 장비 발주가 지난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2025년도 하반기부터 이미 시작은 됐고요. 그래서 아마 이 소부장 관련 쪽으로는 실적이 이제 슬슬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지금 빠르게 좀 건설하기 위해서 앞당기고 있습니다. 좀 빨리빨리 짓자. 현재 여유 공간에 투자 배분이 올해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래서 2026년도에 이 공장에 대한 이 증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흔히 지금 이 삼성전자 4공장과 5공장, 그 다음에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랑 MI15X 이 구간 라인대를 확인해 보면은 2026년도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보다 올해 이 안에 있는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도 이 실적에 대한 성장이 돋보이지 않겠느냐 기대감이 좀 나와주는 상태고요. 그래서 신규 투자, 램프업, 증설, 올해 하반기부터 소재 부품 업체의 실적 레버리지 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럼 사실 지금 우리가 미리 알고 있잖아요. 하반기에 좋아질 것 같은데, 하반기에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반기에 좋아진다는 거는 엔간하면 상반기에 다 끝나겠구나, 상반기에 선반영이 마무리가 될 확률이 높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디램 수출 수량이란 금액인데, 이제 디램이 사실상 수출 금액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디램 가격 자체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량 자체가 늘지 않더라도 그냥 전체 금액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금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는 맞아요. 중요한 건 수량도 늘고 있느냐. 수량도 보면은 수량도 같이 늘고 있습니다. 살짝 꺾이나 싶었는데 바로 솟아버리죠. 그래서 지금은 금액이 그냥 디램 가격이 상승해서 이 금액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 수량도 같이, 그러니까 수요도 실제로 올라가고 있는 게 맞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P와 Q가 동시에 상승하고 있는 이런 구간 단위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긍정적인 성장은 없죠.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2026년도에도 좀 빠르게 공장을 좀 증설할 만한 이유가 생기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증설하는 게 아니라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좀 빨리 앞당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배치도입니다. 그래서 이 4공장이고요. 쭉 넘어가서 이제
모공장까지 쭉 이어지는 구간인데 보시면은 이제 이 하서라인 그리고 이 페이스 1, 페이스 2, 그 다음에 페이스 3, 페이스 4 해가지고 여기는 장비 셋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료됐다라는 거는 일단 이쪽은 우리가 기대가 없는 부분이고 이제 상반기 구축 목표, 인프라 구축 완료, 장비 입고 진행해서 이쪽이 이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구간이죠. 이제 2, 3, 4 라인에 관심을 좀 둬야 되는 부분이고 아마 이 여기에 따라서 충분히 장비 공급하거나 아니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계속 두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보면은 이 삼성전자가 양산 시점을 좀 앞당기기 위해 골조 공사와 설비 발주 및 셋업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 트랙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비도 그렇지만 거기 안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학물질 중앙 공급 시스템 관련해서 이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한양 ENG랑 STI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정도는 우리가 관심을 꼭 두고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미 증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국민연금에서 상당히 매집을 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일단 PSK 홀딩스랑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VM 그다음에 테스 그래서 이 네 개 정도 우리가 관심을 좀 두고 있자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도체 중에 상승 추세가 아닌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상승 추세인 기업에 관심을 두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전에 하반기에 다들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나오잖아요. 그 뜻은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반영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 긍정적으로 보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가 PSK 홀딩스 일단 지금 이 양봉 세우고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추세 전환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서 양봉 세우고 추세 전환 준비하고 있는 상태죠. 추가적으로 이제 STI는 이미 상승세가 많이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2024년도에 고점이라든가 그건 아직 열려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 한양 ENG도 양봉을 좀 세웠지만 좀 강하게 올라왔지만 그렇더라도 이제 이번에 신고가를 쓰고 좀 추세 상승을 좀 지켜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이제 VM 같은 경우에도 계속 추세가 올라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차라리 이렇게 추세가 상승하고 있는 기업에 관심을 두는 게 낫다. 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봉 세우고 상승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오르고 있는 기업이 오히려 더 갈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최근에 국민연금도 관심 갖는 만큼 우리도 관심을 좀 두고 가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흔들릴 수 있다. 왜 흔들릴 수 있냐? 예상보다 그러니까 사람들 투자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적이 만약에 조금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살짝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 부분 감안하고 봐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쭉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번 이제 잠정 실적 발표에 살짝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자. 왜냐면 기대가 너무 크니까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아까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력할 데도 없고요. 입력해도 쓸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료로 그냥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어플에 중요한 글을 쓰면은 푸시 알람을 보내드려요. 그래서 푸시 알람 승인 허용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저희 들어가시면은 트럼프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 로봇,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저희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믿져야 본전입니다.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저희 1월 5일, 2일, 30일, 29일, 26일 저희가 무료로 매일 나눠드리고 있고요. 저희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매일매일 무료로 저희가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딴 거 안 바라고요. 우리 유튜브 구독,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 다 보고 있습니다. 댓글, 그 다음에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